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데요. 다음 달 애플의 첫 AI 폰,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AI 폰 경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확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는 하반기는 세트 출하가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폴더블도 얼마 전에 출시했죠. 근데 전작 대비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상반기에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출하 대비해서는 수요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크로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대 대비해서는 쉽게 지갑을 좀 열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제품 대비 성수기와 비수기 효과가 뚜렷한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트 수요가 상반기 대비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애플 아이폰의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애플의 AI 시스템, 그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시점이 지금 늦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부 컨셉은 공개됐지만 애플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AI로 인한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의 단축을 중장기적인 하나의 거대한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폰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 네. WWDC 이후인 6월부터 AI가 구동되는 15 프로 맥스의 판매량이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AI가 꽤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애플이 탈중국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기지로 인도를 점 찍었는데 인도 생산을 통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탈중국화 기조 속에서 인도로의 생산 이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 같고요. 많이들 인도하면 아직은 중저가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애플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폰도 기대보다 꽤 잘 팔리거든요. 실제로 2분기 기준으로 애플이 인도 내에서 출하량 점유율이 약 7%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몇 년 전에는 1% 안팎이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애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애플이 빠르게 출하량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이폰 16 기대감에 국내 부품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 국내 부품사들 하반기 실적 기대감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적으로는 2분기 애플 밸류체인 업체들 실적이 꽤 잘 나왔는데 네. 저희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의 실적 개선폭이 다른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애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이 클 것이다. 삼성전기의 MLCC 공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애플의 비중이 다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애플량 밸류체인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미미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아까 LG 이노텍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형주 탑픽으로 LG 이노텍 꼽고 계시고 실적에 비해서는 좀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아쉽게도 이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수의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생각해 보시면 2분기 실적 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네.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3분기 및 실제로
아이폰이 잘 팔리는지 확인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주가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까 좀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이폰 16 수요 증가 전망으로 LG이노텍 역시 하반기 실적 전망치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섹터 내에서는 이제 고객사가 제품 출하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물량을 빌드업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지금 최근 여러 시장 조사 기관 및 외국 언론 등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사인 애플이 뭐 아이폰 16의 빌드업 물량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드업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MLCC 산업이 뭐 본격적인 업황 호조세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전기 입장에서 AI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은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이제 IT 세트 수요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MLCC가 IT 세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은 산업이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MLCC가 뭐 판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는 오히려 앞단의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MLCC라는 게 결국 가동률이 크게 올라야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MLCC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가를 내리더라도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MLCC 업체들 가동률 올리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MLCC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듣기에는 전통 부품 성격이 좀 강하고 AI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AI의 수혜 강도가 꽤 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서버 내에서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고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온디바이스 AI에서 뭐 필요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 MLCC가 포함된 이제 수동 부품의 탑재량 증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실제로 지금도 AI 서버 내에는 사용량이 꽤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B2B를 넘어서 B2C로 AI가 확대되는 국면 속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AI 서버 내 MLCC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B2C로 가야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연구원님께서는 관심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꼽고 계시던데 AI 수요에 따른 사업이 확장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고다층 기판을 MLB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통신 장비 위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는 이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제작하는 AI 가속기 아래에 이 MLB 기판이 탑재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우려 속에서도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AI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AI 가속기 수요가 계속 견고하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도 AI양 MLB 기판 수요가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업체들의 AI 가속기 탑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그렇게 견고하다면 앞으로 뭐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네, 뭐 타이밍이 좋게도 어제 또 이수페타시스가 관련 뭐 증설 기사도 구체화가 좀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잠깐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AI 수익화 그리고 뭐 AI 피크 아웃에 대한 논란 속에서 관련 주식들 주가가 많이 내려간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변화는 저희는 없다.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양 넘치는 수요 속에서 이제 분기별로 개선된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결국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국면에서 주가적으로도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 펀더멘털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점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IT 부품주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사실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이거든요. 네. 중국 시장이 코로나 때 잠깐 반등하고 계속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의 매크로 환경이 변수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전체 시장 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도 확 상승할 수 있을 텐데 뭐 주택 경기가 지금 안 잡히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소비까지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매크로 환경이 IT 부품주의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긍정적이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IT 부품주 하반기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지수의 하락 국면 속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품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장이 빠지기 전에는 AI로 인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는 AI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실제로 부품주 단에서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지 뭐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바스켓 매수 전략보다는 뭐 선별적인 접근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선별적인 접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